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제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차를 한번 점검하러 나왔다가요, 또 예비 캠핑카 유저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실내 부분들은 제가 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는 보일러 시스템, 난방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보통 캠핑카는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일러인가 모르겠는데 차량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이네요. 저 부분입니다. 저렇게 저 부분이 바로 무시동 히터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연료통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요, 나머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이고 씨.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캠핑카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요, 뜨거운 물도 쓸 수가 있고요. 거의 뭐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물이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물 온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물 온도는 굉장히 뜨거워 가지고 찬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혼합해가 쓸 만큼 뜨겁게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도 마찬가지로 온수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 보면은 방에 이렇게 온수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꼬여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수관에는 물 대신 우리가 야외에 있다 보니 그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부동액을 넣습니다. 뭐 친환경 부동액을 요즘에 다 쓸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친환경 부동액을 안 쓰고 이 우리가 차량에서 쓰는 라제타 들어가는 부동액 있잖아요. 그걸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부분의 캠핑카 업체들이 차량용 부동액이 아닌 이 친환경 부동액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음식에도 들어가는, 제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지만은 이제 뭐 프로필렌이라 했나? 그 성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걸로 해가지고 그게 뭐 음식에 들어가고 화장품에 들어간대요. 그 성분으로 된 부동액을 씁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뭐 써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침대를 다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캠핑카 안은 난장판입니다. 매트하고 꽉 찼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고 하면은, 물론 뭐 자가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예비 캠핑카 유저분들이 캠핑카를 사러 갔을 때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캠핑카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랄까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도 알려드릴 겸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깥에서 본 이 무시동 히터를 통해 가지고요, 이쪽으로 무시동 히터를 통해 가지고 부동액을 데워 가지고 저 앞에 저 스테인리스 통이 보이죠? 스테인리스 통 안에 이렇게 부동액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시커먼 요게 바로 모터인데, 순환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저 밖에 있는 무시동 히터하고 무시동 히터로 부동액을 보내고요. 데워 가지고 다시 연는 역할을 하고요. 보일러를 켜는 순간에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썼는데 아직까지 고장은 안 나고 있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좀 덕지덕지 지금 실리콘이 칠해져 있죠. 약간 새 가지고요. 바꾸기도 좀 귀찮고 해서 일단은 써보는 데까지 쓴다고 지금 제가 실리콘으로 새는 부분들을 좀 막아놨습니다.
모터에 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고무관이 좀 느슨해져 가지고 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저 부분을 좀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이 뜨거운 부동액을 데워서 이 앞에 있는 열교환기라고 하는 이 통 안에 가득 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득 담은 이 부동액을 또 모터를 통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 모터는 요 밑에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두 개가 보이는데 요 부분, 요 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모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바닥 난방을 위해 가지고요, 돌아가는 모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 온풍기 관련해 가지고요, 돌아가는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는 저 모터를 통해 가지고 이 관이 이렇게 우리 집에 가면은 저 방바닥에 이렇게 공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호스를 이렇게 깔잖아요. 엑셀 파이프를 깔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부동액이 뜨거운 부동액이 돌아가면서 이 바닥을 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바닥을 데울 때 바닥을 데우는 거고요. 또 한 개는 여기 보이는 전문 용어로는 그냥 핀코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핀코일의 역할이 이 안에를 뜯어보면은 저도 안에를 몇 번 뜯어봤거든요. 뜯어보면은 라지에타 있잖아요. 금속 그 라지에타 보면 자동차 앞에 라지에타 보면은 글로 해가지고 이제 냉각수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냉각을 시키면서 엔진을 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지에타처럼 이게 되어 있고요. 부동액이 들어가면서 그 라지에타를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모터 이 팬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팬을 통해 가지고 이 뜨거운 바람을 그 뜨거운 바람을 라지에타를 통과시키면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터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고장 난 거 없고요. 모터 관련해 가지고는 이 모터는 지금 5년째 그냥 쓰고 있고요. 순환 모터는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온수 모터하고 그리고 이 핀코일 모터가 있는 온수 모터란다. 저 바닥 난방 모터하고 그리고 핀코일 관련된 모터가 있는데 바닥 난방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가을이나 봄이나 뭐 그럴 때는 그런 걸 많이 하니까요. 간절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조금 이제 많이 새가지고 한번 교체를 했고요. 저거는 그냥 캠핑카 부품 파는 데 가지고 사시면 되고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있습니다. 그래가 사시면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요. 그냥 부동액 부분 잠그고 그냥 저거 풀어가지고 그냥 바꿔 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얼마 안 되니까는 돈 얼마 들지도 않고 간단한 거니까는 혹시 저기서 샌다고 하면은 한 2년 정도 쓰고 샜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자가 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는 알았으니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고생했던 이야기 그렇게 해야지 좀 예비 캠핑카 유저들이 이 보일러와 관련해 가지고 보일러 실력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일단 뭐 고생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일단 제가 캠핑카를 사고 나서 저는 굉장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뭐 저만 고생한 게 아니고 저희 식구들도 고생을 했죠. 이 핀코일에 있는 이제 추우면은 이 핀코일을 가동해 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내잖아요. 내면은 눈이 따가워서 있지를 못하겠다. 그건 저희 식구뿐만 아니라 저희 캠핑 같이 다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와가지고 눈이 너무 따갑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만큼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캠핑카에서 보일러 겨울철에 이렇게 보일러를 틀고 나서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제가 원래 피부병이 없거든요. 근데 피부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게 독하다는 거죠. 어떤 게 부분이 독하냐고 하면은 여름이나 뭐 그런 차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봄이나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뜨거운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 창을 데우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가구들 뭐 이런 가구들이 1년째 1년 안에
굉장히 독한 성분들을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뭔가 싶어가지고 이 공기질 측정기를 제가 사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니까는 포름알데히드하고 휘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준치 훨씬 넘게 나와가지고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해가지고 한동안은 캠핑을 가더라도 캠핑을 쉬기도 했지만 가더라도 이 온풍기 핀코일은 돌리지 않고 이렇게 바닥 난방만 했고요. 이 핀코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조사하고도 몇 번 싸워가지고 몇 번이나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세 번째인가 바꿨을 거예요. 세 번이나 교체를 해줬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세 번이나 제가 교체한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제가 고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새 차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그 뭐냐 베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새집 증후군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캠핑카를 사기 좋은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름에 사가지고 엄청 달고 가지고 나쁜 기운 나쁜 것들을 날려버리고 가을부터 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보일러실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핀코일 앞쪽에 이렇게 짜파게티 이거 용기를 붙여놨는데 이 용기가 그냥 용기가 아니고 앞쪽에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지금 제 보일러실이 옆에는 전기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많은 캠핑 장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캠핑 장비들이 뭐 의자부터 해서 있으니까는 그냥 흙바닥에서 뒹굴다가 였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먼지가 묻겠죠. 이 먼지들이 이제 날아다니는가 봐요. 이 안에 보시면은 저 가쪽에 보시면은 먼지가 가득 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 눈이 따가웠던 게 뭐 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파게티 용기를 오려가지고 핀코일에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에 필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 온풍기를 틀더라도 그렇게 이제 눈이 따갑진 않습니다. 이제는요. 눈이 전혀 따갑지는 않고요. 시끄러워서 이제 뭐 이 온풍기를 잘 안 틀게 되죠. 정말 춥지 않으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걸 오픈해 놔가지고 좀 울리는 소리가 없는데 이게 닫아 놓고 돌리면은 굉장히 울리는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사시면은 일단 이 먼지를 실내로 유입 안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보일러가 이 열교환기가 있는 이 통이 독립적으로 이 캠핑 장비하고나 있지 않게 캠핑을 같이 있지 않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보일러실을 가지고 있는 캠핑카를 또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핀코일에 뭐 제가 싸제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필터가 달린 필터를 좀 어떻게 필터가 달려 있을란가 지금은 그렇게 달 수 있는 그런 이제 핀코일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사시면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캠핑카 하니 사실은 겨울 되면은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추운 부분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 창문 있는데 뭐 이런 데가 추운 게 아니에요. 어디가 춥냐고 하면은 이 앞쪽에 보시면은 커튼으로 있지만은 운전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이 지금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가림막 앞쪽에는 제가 뽁뽁이를 설치해 가지고 또 막아 놨어요. 뽁뽁이 아시죠? 겨울에 붙이는 거요. 창문에 붙이는 거. 거기다가 또 저 커튼을 또 달아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워요. 그리고요 출입문에도 춥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밑쪽에 하나가 있고요. 이 의자 밑에 또
거실에 구멍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침대 부분에 요렇게가 또 이렇게 하나가 토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안에도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하나를 빼가지고 달았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런 핀 코일, 자체 핀 코일을 제가 싸제로 하나 사가지고 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돌리면은 춥지는 않아요. 춥지는 않은데 문제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잘 이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차량의 단열이겠죠. 이 차량이 단열이 잘 되면은 보통 뭐 통 FRP 뭐 이런 차량들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뭐 그런 차량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바깥에 패널이 단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차를 사시면은 이 핀코일이 약하더라도, 이 온풍기가 약하더라도 겨울을 잘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캠핑카에 있는 보일러의 어떤 보일러의 구조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으니까요.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들으셔가지고 캠핑카를 결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캠핑카,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에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한번 쭉 이렇게 정주행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5년 동안 캠핑카를 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요런 거는 나중에 내가 캠핑카를 살 때 고쳐가지고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캠핑카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